세훈이 창고 문틈으로 본 것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안에는 낡은 탁자 몇 개와 플라스틱 의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 한쪽에는 큰 보온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박미경 할머니가 방금 가져온 빵 봉지를 보온 상자에 넣는 것까지는 봤는데 다른 상자들은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미 다 나간 거구나. 할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빈 상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엔 피로가 가득했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세훈은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범죄 조직의 은신처치곤 너무 초라했고 도박장 같은 곳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했습니다.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가게로 돌아온 세훈은 지연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세훈은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동네 주민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죠? 평소 커피를 자주 사가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세훈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혹시 저기 뒤편 낡은 건물 아세요? 거기 창고 같은데 뭐가 있나요? 남성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 거기요. 예전엔 구멍가게 창고였는데 오래전에 문 닫았죠. 요즘은 그냥 빈 공간이에요. 왜요? 세훈이 박미경 할머니 이야기를 꺼내자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여자요. 몇 달 전까진 여기서 청소일 하던 분이에요. 상가 청소, 계단 청소 그런 거요. 혼자 살고 가족도 없고 말수도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청소 일도 그만두더니 매일 그 창고로 다니더라고요. 무슨 일 하는지는 모르겠던데. 세훈은 더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돈이 많아요? 남성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월세도 밀려서 집주인한테 독촉받는다고 들었는걸요. 청소일 그만두고 나서는 뭐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세훈의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월세도 못 내는 사람이 매일 40만 원씩 빵을 산다.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이 나오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훈은 계속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어느 날 세훈은 다시 한번 창고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늦은 시간 오후 6시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빵을 가져간 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세훈은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오후 6시 첫 번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낡은 운동복을 입고 큰 배낭을 맨 아이. 걸음걸이가 조금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오래 걷느라 지친 것처럼. 아이는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빵 몇 개를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엔 여자아이가 왔습니다. 교복을 입었지만 여러 군데 기운 흔적이 보였습니다. 가방도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빵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20명, 30명. 아이들은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질서를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한 명 한 명에게 빵을 건넸습니다. 어떤 아이에겐 2개를, 어떤 아이에겐
세계를 아이의 상태를 보며 조절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빵을 받아갔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세우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빵은 아이들에게 가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아이들, 집이 없는 아이들, 저녁을 먹을 곳이 없는 아이들. 할머니는 그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매일 50개씩, 매일 40만 원씩. 그것도 월세를 밀릴 정도로 가난한 자신의 처지에도. 세우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의심했던 걸까? 범죄, 사기, 도박, 그런 것들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나쁜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혼자서. 세우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구부정한 등으로 무거운 봉지를 들고 가던 모습, 아이들에게 빵을 건네던 따뜻한 손길,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월요일 세우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빵을 사러 왔을 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오후 5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소보로빵 50개 주세요. 세우는 빵을 포장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할머니는 세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 빵들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세운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키셨네요.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줄 알았어요. 세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언니한테서 유산을 받았어요. 3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언니였어요. 저희는 어릴 때 헤어졌거든요. 언니는 서울로 올라갔고 저는 시골에 남았죠. 그렇게 평생을 따로 살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가 돌아가셨고 저한테 유산을 남겼다고.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3천만 원. 언니가 평생 모은 돈 전부였대요. 그 돈을 저한테 남긴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어요. 제 나이가 67이에요.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시작할 나이도 아니고 그냥 조금씩 쓰면서 살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처 공원을 지나다가 한 아이를 봤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애였어요. 벤치에 앉아서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를 아주 조금씩 먹으면서 마치 그게 그날의 유일한 끼니인 것처럼.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어릴 때 저도 배고팠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언니랑 둘이 살았어요. 언니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기다렸죠. 저녁은 자주 굶었어요. 언니가 늦게 들어오면 편의점도 문 닫고 그냥 잠들었어요. 배고픈 채로. 그때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 배고픈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집이 없는 아이들, 가족이 없는 아이들, 저녁을 먹을 곳이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뭐라도 먹일 수 있다면 그럼 언니가 남긴 돈을 의미 있게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공원에서 아이들 보이면 빵 사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모이더라고요. 입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장소를 정했어요. 저 창고요. 주인분이 공짜로 빌려주셨어요. 사정 이야기했더니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10명도 안 됐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20명, 2달 지나니까 30명. 지금은 거의 40명 가까이 와요. 다 먹이려면 빵이 50개는 있어야 해요. 그래서 매일 50개씩 사는 거예요. 할머니는 거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새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이제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3천만 원이면 많은 것 같지만 매일 40만 원씩 쓰면 2달 반이면 끝이에요. 지금 한 달치 정도 남았어요. 그 후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청소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근데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새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오해했는지, 범죄자라고 피해자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할머니가 사실은 가장 선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신의 전 재산을 쏟아부으면서 새우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새우니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새우니 다시 말했습니다. 혼자 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도 돕고 싶어요.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새우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새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해요. 그날 밤 새우는 동네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다니며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슈퍼 주인 김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오해를 했어요. 저 할머니를 수상한 사람이라고. 제가 우유 좀 보탤게요. 매일 신선한 우유 보내드릴게요. 약국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타민이랑 영양제 좀 보내드릴게요. 아이들 건강해야죠. 식당 주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국이랑 반찬 조금씩 담아드릴게요. 빵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할 테니까요. 카페 사장님은 따뜻한 차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가을이니까 따뜻한 게 필요하잖아요. 매일 한 박스씩 보내드릴게요. 하루 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두가 돕고 싶어 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일주일 뒤 새우는 박미경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창고로 오시겠어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오후 4시 할머니가 창고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슈퍼 주인, 약국 사장, 식당 주인, 카페 사장, 그리고 세훈과 지연. 모두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고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낡은 탁자는 새 것으로 바뀌었고 벽은 깨끗하게 칠해졌습니다. 형광등은 밝게 빛나고 구석에는 담요들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보온 상자 옆에는 우유, 과일,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을 손으로 가리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세훈이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빵뿐만 아니라 국, 반찬, 우유, 과일.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음식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들이 창고를 채웠습니다. 세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창고는 매일 열렸습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동네 사람들이 돌아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세우는 빵을, 식당은 국을, 슈퍼는 우유를, 카페는 차를 보냈습니다. 약국에서는 아이들이 아플 때 약을 주었습니다. 옷가게에서는 헌 옷을 모아 기증했습니다. 작은 도움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40명, 50명, 60명.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더 많이 참여했습니다. 처음엔 몇 명이었던 자원봉사자들이 2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힘을 보탰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우는 박미경 할머니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돌아간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았어요. 청소하러 가도 집에 가도 마트에 가도 누구 하나 날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투명 인간처럼 살았죠. 근데 이제는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기다리더라고요. 오늘은 뭐 있어요 하면서 웃는 얼굴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목소리들. 그게 저한텐 처음이었어요. 누군가 날 기다린다는 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세우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건 돈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에게 기다림을 받는 것. 그 작은 연결이 사람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2년이 지났습니다. 창고는 이제 단순한 급식소가 아니었습니다. 상담실이 생겼고 작은 도서관이 생겼고 공부방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밥을 먹고 책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어른들도 모여서 일자리 정보를 나누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작은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엔 도움을 받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받기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한 방송국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성북동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미경 할머니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아이들 밥 먹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설득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후원금이 몰려왔습니다. 비슷한 급식소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할머니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줄 몰랐어요. 3년째 되던 해 전국에 20개가 넘는 비슷한 급식소가 생겼습니다. 모두 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4년째 되던 해봄 박미경 할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들듯이 편안하게.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먹였던 아이들, 이제 어른이 된 그 아이들이 모두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 자원봉사자들, 전국의 급식소 운영자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세우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 약속 지킬게요. 이 일 계속할게요. 할머니가 시작한 일 우리가 이어갈게요. 영정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창고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매일 오후 5시. 지금은 박미경 할머니 기념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전국에 50개가 넘는 비슷한 곳이 생겼습니다.
모두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모두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갑니다. 세호는 이제 58살입니다. 은하제과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빵을 굽는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것, 배고픈 사람을 채우는 것, 외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 매일 오후 5시 세호는 창고로 향합니다. 할머니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섭니다. 아이들에게 빵을 건네며 말합니다. 오늘도 잘 먹어. 힘내. 내일 또 봐. 할머니가 하던 그 말들, 그 말 속에 담긴 따뜻함을 이제는 압니다. 어느 겨울 저녁 눈이 내렸습니다. 세호는 창고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세요. 우리 잘하고 있죠. 할머니가 시작한 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눈송이가 내려왔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대답처럼.